2025년도 마포 주요 업무 계획을 보겠습니다.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마포구 정책 방향 및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 신규 수립. 사업 개요로는 사업명이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위치는 당인동 12-5번지 1원,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주요 정비 방향,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소규모 정비가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 공동개발 등 적극 검토, 어울마당로 등 주요 가로변 상권 및 내부 가로의 상권 연계성을 강화하고 차 없는 거리 유도, 건장용도 도입 등을 통한 지역 특화 및 관광 활성화 도모, 경의선 숲길, 어울로 마당, 당인리 발전소, 문화공간 공원, 주민 편익 시설의 단절 구간 및 내부 가로에 대한 복합적 정비 방안 마련, 세부 추진 계획은 25년 1월에서 6월 지구단위 계획안 작성, 기초조사, 여건 분석, 기본 구상 등 25년 7월에서 9월 서울시 사전협의, 25년 10월서부터 12월 시구 합동 보고회의 등 지구단위 계획 추진 절차는 계획안 작성 마포구, 연락공고 부서 협의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마포구, 결정 요청 마포구에서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 심의 서울시, 결정고시 서울시. 기대 효과로는 관광특구 확대 지정, 홍대 어울마당로 및 당인리 발전소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주요 한강변 주변 지역의 종합적 관리 방안 마련. 위치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상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용역 추진 시 서울시 협의 등 구역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2023년 12월 서울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록 일부를 보겠습니다. 2023년 구의회 회의 내용과 2025년 업무 계획에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 계획 사항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의회 의원과 도시계획과장이 질문과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실 수 있고 제가 설명드린 것을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회의록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내용이 4-5번 언급이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주택정비사업일 뿐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러면 지금 2016년부터 그 지역 물론 더 큰 범위였습니다. 16년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우리 구에서 한 3-4년에 걸쳐서 추진했던 지역이고 그 지역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싶은 게 저희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제 불허한다고 이 대규모 개발은 우리 자문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지역을 불허하는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둘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종갑 위원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을 한번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추진했습니다. 신종갑 위원 하다가 왜 중도에 그걸 멈춘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용도 상향을 우리 구에서 요구했었습니다. 용도 지역 상향이라는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와 이견이 발생됐습니다. 서울시는 용도 지역 상향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강한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는 도시재생 사업비도 많이 지원이 되고 이런 전국구에서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중간에 중단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우리 도시재생 사업도 사실상 국가적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용도 지역 상향에 대해서 서울시와 물론 협의하겠지만 저희 구 입장이 용도 지역 상향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레드로드라든지 관광축이라든지 세계인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인데, 또 하나는 문체부에서 문화창작발전소에 약 1천억을 들여 포디움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건설하고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축이 단절되는 것보다는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시기금보에 또 서울시 생활권 계획 또 한강변 관리 계획 내용의 일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우리 도시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 과연 대규모 개발보다 어떤 게 합리적인지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한 고민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종갑 위원, 제 생각에는 고민 더 하세요. 지금요, 아직은 그 지역에 대해서 불허 결정 내린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올해 불허 결정 내렸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지구단위 계획한다? 심사숙고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하고 이견 때문에 용도 지역 상향도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4억씩 들여서 얻는 목적이 없잖아요. 구에서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공동주택 사업을 못하도록 대못을 박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재개발 사업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다만 그 지역이 대규모로 그렇게 개발되는 것보다는 노후주택단지를 몇 개 필지가 될지 10개가 될지 20개의 필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연구를 통해 공동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희 구 입장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종갑 위원,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은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사업자가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제안하는 게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후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이 예, 신종갑 위원, 그러면 구비를 들여서 저희가 얻는 게 없다니까요. 단지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이제 관광특구 저희가 사실은 상임 밑에 분명히 염려했어요. 관광특구에 예산을 주면 관광특구 한 다음에 분명히 지구단위 계획에 예산이 들어올 거다. 제 예상대로 관광특구 예산을 반영시켜 주니까 그대로 관광특구 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벌써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왔어요. 이래 순서가 있어요. 관광특구에 대해서 용역 끝나고 서울시에서 관광특구가 지정되어서 확대가 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조바심 내서 급하시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지역을 대규모 개발을 불허한 상태로 장기간 우리가 아무 계획 없이 방치 내지 내버려 둔다 이런 의견으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그래서 저희 구의 한 고민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종갑 위원, 그러니까 더 고민하시고 관광특구 용역 나온 다음에 다시금 이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시자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4억 원하고 지구단위 계획 업무 추진비 145만 원을 두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입니다. 회의록에는 2023년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위 회의록에 보니까 그 구청이 예산을 받는 것도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포구 도시계획과에 예산이 없으니 진행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회의록을 보면 도시계획과장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재개발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하면서 노후주택단지가 몇 개 필지가 될지 10개인지 20개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를 통해서 공동개발을 허용하는 시점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구 입장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수년 전 서울시와 시작한 관광특구 사업과
조화롭게 협의해 개발을 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 소요 예산이 12와 9비가 책정되어 있고 지구 단위 계획 신규 수립하고 한강변 주변 지역에 종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을 한다 하니 기대를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